채점하자, 우리. 자, 1번에요. 5xx5죠. 그죠? 자, 5xx5고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55xx죠. 그 다음. 3번에는 일정, 이렇게 되죠. 자, 4번에는 1기압은 76cm Hg고요. 1013헥토파스칼이고요. 물기둥은 약 10m가 되는 거. 자, 5번에 공기의 양은 어디가 더 많겠니? 지표면이죠. 밀도는요? 역시 지표면이고요. 기압도 지표면이고요. 높이도 지표면이 되겠죠. 여긴 어려운 거 없어,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바로 바람으로 갈게요. 자, 그러니까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압력을 얘기를 해준다라고 그랬잖아.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 공기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 이 공기의 압력이야. 그래서 압력이 높은 데가 있고 압력이 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공기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압력이 높으면 다른 쪽에는 압력이 낮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자, 여기 체크하자. 기압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여기 체크. 기압이 높은 곳하고 낮은 곳이 있으면요, 이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공기 이동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압 차이 때문에 일어나게 돼. 기압 차이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바람에서 기압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보자. 지표면이 냉각되는 곳. 냉각되는 곳은 차가운 곳이죠. 그죠? 그럼 차가운 곳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 위에 있던 공기가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반대로 지표면이 가열되는 것. 자, 여기 가열하면 어떻게 돼?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A 지점은 위에서 공기가 막 내려와. 공기가 내려온다는 얘기 하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밀도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여기는 공기가 밀집되는 거고 이쪽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자꾸 비잖아, 가운데가. 자, 비어지니까 밀도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A 지점은 주변보다 기압이 점점 높아지게 돼요. 위에서 공기가 내려오니까. 반대로 B 지점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기압이 높은 데서 기압이 낮은 데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압 차이가 크면은 바람은 강하게 불고요. 기압 차이가 작으면은 바람은 약하게 불고가 되는데 하나 더 기억해 줘야 될 게 요거예요. 풍향과 풍속에 대한 얘기. 자, 풍향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얘기해. 불어오는 방향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자, 애가 서 있는데 이렇게 동, 서, 남, 북이죠. 자, 바람이 일로 와서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바람이 이쪽에서 와서 일로 가고 있어. 자, 그럼 얘 입장에서는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풍향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가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는 것만 신경 쓰세요. 그래서 오는 방향만 얘기하면 돼. 바람은 어디서 오고 있어? 그래서 얘는 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간혹 문제에서 A 지점이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슨 풍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면 A 지점에다가 방위 표시를 해놔. 그리고 가는 걸 보지 말고 오는 걸 보셔야 돼. 알겠죠? 그럼 어느 쪽에서 와? 북서쪽에서 오죠? 그래서 A 지점은 북서풍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가는 거 신경 쓰면 안 돼. 헷갈리라고 이렇게 가는 걸로 문제 내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오는 거를 보셔야 돼. 알겠죠? 자,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풍속은 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로서 하게 돼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중에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해류풍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계절풍이 있어요. 자, 해류풍과 계절풍은 원리는 비슷해. 보시게 되면 육지하고 바다가 있네. 자, 땅하고 바다가 있으면은요.
해가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더 빨리 가열되느냐야. 누가 더 빨리 가열되겠어? 자, 우리 해가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하고 바다하고 해안가 가면은 모래 엄청 뜨거운데 바닷물 들어가면 시원한 거. 그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지. 너희들 비열 배웠나 근데? 자,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자, 얘는 비열이 낮고 얘는 비열이 높고. 그래서 바다 같은 경우에는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고. 근데 육지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빠르게 온도가 내려가고. 자, 그래서 햇빛이 비춰주는 낮 동안에는 육지의 온도가 높겠죠. 바다의 온도가 낮고요. 온도가 낮으면은 하강 기류가 형성되고요. 온도가 높으면 상승 기류가 형성돼요.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은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여기는 저기압,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상태가 되고요. 자, 하강 기류가 생기면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되겠죠. 공기가 밀집되니까. 그럼 바람은, 공기는 여기 밀집된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상상을 하세요. 자, 우리는 육지 쪽에 살고 있죠? 이 양반은 어떻게 되고 있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해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밤이 됐다. 밤이 되면은 여기는 온도가 낮아져. 빨리 냉각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낮고, 그 다음, 그래서 하강기류가 형성되고,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상승기류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던 공기가 이쪽으로 가네, 요번에는. 그럼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선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육풍이 되는 거야. 하루 동안에 낮과 밤이 바뀌면서 한번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불게 되는 이걸 해륙풍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됐니?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해 떠 있을 땐 무슨 풍 분다고? 해 떠 있으면 오케이, 해풍 분다고. 해 떠 있으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자, 다음 계절풍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쪽 대륙 쪽하고요. 그 다음 해양 쪽이 있는데 자, 대륙 쪽하고 해양 쪽 중에서 누가 더 여름에는 뜨겁겠니? 육지가. 그래서 대륙이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기류가 형성돼? 상승 기류가 형성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무슨 기류가 형성돼? 하강 기류가 형성돼요. 그럼 여긴 공기가 밀집됐으니까 밀집된 데서 부족한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방위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서 불어오니야? 그렇죠. 남동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남동 쪽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남동 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겨울이 되면 이제 반대가 되죠. 겨울이 되면 대륙이 차가워. 그래서 하강기류. 그 다음 상대적으로 육지가 바다가 따뜻해. 그래서 상승기류. 그럼 밀집된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바람이 가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북서계절풍이 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그 계절풍 1년 동안에 이렇게 바람이 바뀌게 되는 걸 얘기해 줍니다. 한번 보자. 해륙풍과 계절풍,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의해서 기압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해륙풍 같은 경우는 하루를 주기로 해요. 그 다음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근데 원리는 똑같죠. 대륙과 지표면과 해양의 기압 차이, 가열에 의한 기압 차이. 뭐 다 했네 벌써? 자, 오케이. 또 옆에 거 한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죠. 문제 보자. 보자, 6번 보자. 자, 6번에 진우야 싹 다 불러봐.
낮아지고 높아지며 중간 낮은 곳. 오케이. 7번은요? A, B, B, A. A, B, B, A죠. 8번은요? 기압. 기압. 자, 9번에 육지에서 바다. 육지에서 바다고. 육풍. 육풍, 밤, 바다가 크다. 바다, 육지가 크다. 육지. 자, 10번에 1은? 남동이나 동. 오케이. 2번은? 비. 3번은? 여름, 겨울. 여름철, 겨울철. 됐니? 자, 그래서 바람의 발생 원인 보자. 자, 바람의 발생 원인 보시면 따뜻한 물, 얼음물을 이렇게 각각 놨네요. 지퍼백에다 넣고 가운데다 향연기를 세우고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 향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칸막이를 들어 올려요. 자, 그럼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향이 이동하는 걸 보여주니? 따뜻한 물 쪽. 자, 얼음물 쪽은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우니까 공기가 내려오겠죠. 따뜻한 물 쪽은 공기가 상승하겠죠. 그럼 여기 내려온 쪽에서 올라간 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한다. 이게 바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되는데 얼음물 위의 공기는 기압이 얼음물 위에는 공기가 저기 내려오니까 기압이 얼음물 쪽이니까 높아져야 되죠. 자, 높아지고 자, 따뜻한 물 쪽은 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상승하니까.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바람은.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서 발생한 기압 차이 때문에 이런 바람이 형성이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도 실험을 해요. 여기 모래하고 물이 있어요. 그죠? 자, 모래하고 물을 넣고서는요, 전등으로 가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연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 거지. 자, 그럼 전등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쪽은 금방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상승기류. 물 쪽은 하강기류. 그래서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즉, 이거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가니까 해류풍으로 따지면 해풍이고요. 계절풍으로 따지면 남동 계절풍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불러보자. 1번 해보. 5x5죠. 자, 그 다음 2번에는 그래서 얼음물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거죠. 자, 3번은 해류풍. 오케이. 됐니? 자, 낮에 부는 해류풍 그리기. 낮이에요. 자, 그럼 낮에는 육지가 따뜻하다. 따뜻한 쪽을 상승기류. 그 다음 차가운 쪽을 하강기류. 그리고선 연결하면 되는데 이 위쪽에 있는 바람 있잖아요. 우리는 위쪽에 있는 바람, 하늘나라에서 할 게 아니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맞이하는 바람은 밑에 쪽에 있는 요 바람이죠. 자, 그래서 바다 쪽에서 오니까 해풍. 밤에는 이제 반대로 그리면 되고요. 오케이. 자, 낮과 밤을 판단하는 거 요거 좀 잘 좀 보셔야 돼. 이거 밝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거 밝으니까 낮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지 아니면 바다에서 육지로 오는지를 보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판단하셔야 돼. 밝으니까 낮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계절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남동 쪽에서 불어오는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지를 보고 여름인지 겨울인지 확인해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내신 숙숙부터요. 81쪽까지 한번 싹 다 풀고요. 맞아. 자, 불러봐, 도진아. 1번. 안 돼. 우기지 말고 빨리 해. 빨리 해. 지금 동영상 돌아가 빨리 해. 자, 1번. 4번이죠. 자, 2번은 지금 푸냐? 1번.
맞아놓고는 쫄려서 말 못하는데. 왜 그래? 2번은 1번. 자, 3번은 5번. 4번은 2번. 5번은 1번. 6번은 5번이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공기기둥은 약 1000km까지야. 자,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니? 자, 그 다음 7번. 자, 1번이고, 8번은, C가 제일 크죠? 그 다음 A, 그 다음 B, 그 다음 9번은 3번, 10번은 2번, 11을, 자, 11번 보자. 자, 11번에 4번인데, 여기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은 동풍이라고 그랬는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불어오는 것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야. 4번. 12번은 3번하고 5번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를 써. 12번에요. 네.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지금 A는 어떻게 돼? 표면이 가열된 곳이면 가열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죠. 따뜻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B가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죠. 아, 졸려서 그런 거죠. 그죠? 그거는 약간 반대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자, B는 공기가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 지표에 있는 공기는 하단기기. 적죠? 여기는 나왔습니다. 많죠? 그래,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야. 여기가 기압이 높고, 이쪽이 기압이 낮은 거죠, B가. 높다가 적혀야 되겠네요. A는 B보다 기압이 높다라고 바꾸면 되죠. 오케이. 또 질문 있니? 네. 자, 13번 해보자. 13번에 4번, 14번에 1번, 15번에 3번, 16번에 4번, 17번에 5번, 18번에 2번. 자, 여기서 질문 15번이요. 15번 보자. 자, 15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얘는 지금 무슨 풍이에요? 북서 계절은 아니지. 오케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위 표시하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되는 거예요. 북서 계절풍은 언제 불어요? 겨울. 겨울에 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공기가 내려와야 되는 곳이죠. A는. B는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겠죠. 그럼 B가 온도가 높은 거야? A가 온도가 높은 거야? 공기가 상승하는 쪽이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온이 높고요. 그 다음 여기는 기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압이 높고요. 기압은 A가 높고 그 다음 B가 낮은 거죠. 기온은 여기. 그래서 3번에 A가 B보다 낮다라고 해주는 거죠. 네. 또 질문. 요 페이지 질문. 네. 8번? 18번?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모래 쪽에 공기가 상승한다. 전등 켜놨잖아요. 모래하고 물 중에서 누가 더 온도가 높겠니? 모래. 모래 쪽이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은 데서는 공기가 상승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모래 쪽에서 공기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물 쪽에서 공기가 하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연기는 물에서 모래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질문. 자, 없으면 서술형 가보자. 자, 서술형 19번은? 할게요. 모든 곳에서도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자,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몸속에서 외부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기압으로 지금 공기가 막 나를 누르고 있지만 그걸 못 느껴. 왜? 내 안에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안에도 압력이 있어야죠. 그죠? 그게 이제 기압과 같은 거야. 자, 그 다음 20번은요.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기압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죠. 21번에 H는 낮아진다. 낮아지죠. 왜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자, 22번에 기압 비교하면은 육지가 바다보다 높아요. 육지가 더 크죠, 바다보다. 그죠? 기압은 육지가 커요. 그래서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지금 바람이 가는 거야.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가니까 이걸 무슨 풍이라고 해? 육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바람의 방향은 육지에서 바다로 간다. 자, 옆에 1번은요? 3번. 3번이죠. 자, 2번은요? 4번. 4번이죠. 여기서 질문. 4번이요. 어? 퍼펙트. 1번에 보자. 자, 1번에 보시면은요, 이 마그데부르크의 시장이었던 게리케가 50cm짜리 방구 2개를 붙인 후 가와 나와 같이 공기를 뺀 경우와 빼지 않은 경우. 자, 가는 지금 공기를 뺀 경우야. 그죠? 나는 공기를 빼지 않은 경우고요. 자, 공기를 뺐다는 얘기는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세다, 약하다? 내부에서의 밀어내는 힘이 세다, 약하다? 약한 거죠. 공기가 적잖아. 근데 외부의 공기는 그대로 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얘가 잘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잘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요, 공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떨어지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또 2번. 자, 일단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지금 A하고 B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B에서 A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는 하강 기류가 생기고 여기는 상승 기류가 생겼다는 얘기지. 일단 상승 기류가 생기면 온도를 따지면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고, 자, 기압으로 따지면 기압이 낮고 기압이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온도가 육지 쪽이 더 높을 때가, 해풍이 불 때가 언제야? 바로 낮이 되는 거죠. 이건 해륙풍에서의 낮에 해당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해양 쪽하고 육지 쪽이 있는데 해양 쪽에서 육지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육지 쪽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해양 쪽에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라는 얘기고. 자, 온도로 따지면 육지 쪽이 상승 기류니까 높고 여기가 낮고, 기압은 낮고 여기가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것 가르면은 4번에 나에서 C 기압은 C가 더 낮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82쪽 가자. 온라인 상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벌써 다 들었어? 학원에서 온라인도 아니고. 이번 달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 과학 온라인으로 있잖아요. 그때 여기까지 했었나, 우리? 몇 반이었는지. 이제 이번 새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그 기단하고 날씨, 그 다음 전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자, 보자. 기단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 이거는 공기덩어리야, 공기덩어리. 자, 이 공기덩어리인데,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뭐에 의해서? 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대륙 쪽에 있냐, 해양 쪽에 있냐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대륙 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공기가, 건조한 공기가 형성되는 거고, 해양 쪽에 있으면은 습한 공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도로 따졌을 때, 적도 근처에 저위도 쪽에 있느냐, 아니면 극지방 쪽에 고위도 쪽에 있느냐. 그쪽 공기, 고위도 쪽에 있으면 당연히 추울 거고, 저위도 쪽에 있으면 따뜻할 거고. 자, 이렇게
발생지에 따라 가지고서는요, 그 결정이 되게 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기단은 세력이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주변 날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이렇게 있죠. 아, 그리고 공기덩어리이기 때문에 공기는 움직이잖아요. 얘가 움직이다 보니까 지표가 달라지면은 성질도 바뀌어. 자, 육지 쪽에 있었던 애는 건조한 애였어. 근데 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다 쪽으로 왔네? 그럼 습한 애로 바뀌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지표의 성질에 의해서 기단의 성질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중요해. 별표 꼭 좀 쳐주고. 자,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른쪽은 뭐예요? 해양이죠? 왼쪽은 뭐예요? 육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육지 쪽은 어떻겠니? 건조하겠죠? 해양 쪽은요? 습해요. 그래서 다습하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기준으로 위쪽은 고위도죠? 밑에 쪽은 저위도죠. 으쌰. 자, 고위도 쪽은 어때요? 춥죠? 그 다음에 저위도 쪽은 어때요? 따뜻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기의 그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시베리아기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역 이름이야. 거기 위치에 있었던 공기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야.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공기덩어리는 특징이 춥고 건조해요. 칼랭 건조라고 얘기해요. 자, 양쯔강 쪽에 있는 공기덩어리는 온난 건조해요. 온난한데 건조해. 자, 이쪽 오호츠크해 쪽에 있는 애는 추운데 다습해. 한랭 다습. 그 다음 북태평양 쪽에 있는 애는 더운데 다습해. 이게 온난보다 더 덥기 때문에 고온이야. 고온 다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인데 시베리아 기단은 주로 겨울철에 영향을 줘요. 왜요? 겨울철에 뭐가요? 방향이 그러고 그렇죠. 우리 계절풍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계절풍이 무슨 계절풍이 불어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이 불어.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겨울철에 춥고 그 다음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은 주로 여름철에 영향을 줘요. 왜요?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 남동계. 그렇지. 여름에는 무슨 계절풍이 불어? 남동 계절풍이 불죠.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주로 받게 돼요. 그래서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양쯔강 기단. 우리나라는 편서풍 때인 거 기억나니? 전혀 편서풍이 뭐니? 몰라요. 당당한 놈의 새끼. 자, 편서풍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기 대류에 의해서 서쪽에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얘기해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맨날 중국 쪽에 황사라든가 먼지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계속 날라오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편서풍 때, 즉 서쪽에서 계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봄이나 가을이 되면은요, 이런 기단, 육지와 내륙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편서풍에 의해서 이제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럼 오호츠키 기단은 어디다 써먹냐? 초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의 그 세력이 점점 세지면서 오호츠키 기단하고 꽝하고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초여름에 뭐가 형성돼? 장마철이 만들어지죠. 자, 장마철이 오게 되는데 그 장마철이 바로 이 오호츠키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충돌에 의해서요. 그래서 오호츠키 기단은 주로 여름, 초여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리고 간혹 이제 한 가지 더 여기 적도 기단이라고 배울 때도 있는데 이거 태풍 얘기하는 거예요. 태풍. 적도에서 형성된 태풍 덩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선면과 전선인데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있는데 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는 잘 섞이겠니? 안 섞이겠니?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공기니까 잘 섞이잖아요 라고 하겠는데 성질이 다르면은 충돌해가지고서는 잠깐 멈춰지는 이렇게 대치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대치하다가 성질이 점점 비슷해지면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대치할 때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을 전선면. 그런데 우리는 땅바닥에 살잖아. 이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는 데를 전선. 우리는 이 전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는 데 전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전선을 경계로 해서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날씨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게 기본. 자, 폐색전선, 정체전선이 있는데 별표 4가지 다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한랭, 온난, 폐색, 정체까지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 한랭전선이에요. 자, 기본이 되는 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인데 한랭전선이야. 자, 이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가 기본이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그럼 당연히 누가 위로 올라가? 항공기, 따뜻한 공기. 이 당당한 놈의 새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찬 공기가 막 밀고 온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막 밀고 오니까 얘가 밀착 확 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게 한랭전선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확 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해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주로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저군형 구름,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쳐 올리면서 오면은요, 저군형 구름이 형성돼. 상승 기류가 강하면서.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면 무슨 비가 내린다? 수직으로 발달됐으니까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전선이야. 그죠? 여기가 전선이야. 자,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한랭전선 표시는 이렇게 표시해요. 뾰족하게. 자,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걸. 자, 그리고 뾰족한 게 한랭전선인데 얘가 내가 여기 살고 있었어. 지금 따뜻한 공기 안에 있었잖아. 따뜻한 공기 안에 있었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안으로 들어가겠지?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은 얘는 따뜻한 공기에 있다가 찬 공기로 들어가니까 기온이 낮아져요. 자, 기온이 낮아지고 이 전선 뒤쪽으로 구름이 형성되거든요. 전선 뒤쪽으로 구름이 형성되니까 한랭전선 지나가고 나면 소나기가 내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온난전선은 뭐겠니? 온난전선.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따뜻해지겠죠? 한랭전선은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차가워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온난전선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로 갔는데,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밀어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타고 올라가니까 경계선이 어떻게 된다? 완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완만하게 경계선이 나타나니까 옆으로 퍼지는 층운형 구름이 나타나게 돼요. 자, 층운형 구름은 넓은 범위에 이렇게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형태가 되는데 나 여기 살고 있었어. 지금 찬 공기 안에 있었어. 온도가 낮고 비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막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온난전선 지나가고 나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날씨 맑아지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게 속도 보시게 되면 한랭전선은 속도가 빨라요. 막 밀고 가는 거니까. 온난전선은 속도가 느려요.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속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한랭이하고 온난이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가고 있으면 야,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그럼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니까 빠른 애가 느린 애를 어떻게 돼? 이렇게 와서 탁 하고 겹쳐지겠죠. 자, 그게 폐색전선이야. 한랭전선이 온난전선 빠르기 때문에 2시간 지나서 이렇게 두 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겹쳐지는 거. 그게 이제 폐색전선이야. 폐색전선이 형성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찬 공기, 여기 찬 공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랭전선 밑에 찬 공기 있고 따뜻한 공기 있었잖아.
그 다음 온난전선 앞쪽에 찬 공기 있고 뒤에 따뜻한 공기 있었잖아. 자, 얘가 얘를 겹쳐지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찬 공기와 여기 있는 찬 공기가 어떻게 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 꽝 하고 부딪히면서 얘네들은 비가 좀 내리다가 밑에는 전부 다 찬 공기가 돼버리는 거지. 전선이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대. 그래서 회색 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전선 소멸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두 개가 할랭이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온난이는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꽝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야? 찬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충돌하는 경우라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돼? 할랭 전선은 내려오고 있고 온난 전선은 올라가다가 겹쳐졌어. 그러면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꽝 부딪혀가지고 뭐 하고 있어? 대치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게 정체 전선이야. 여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자, 우리나라 입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차고 습한 기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고 따뜻한 기단, 오후축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얘기하죠. 두 개가 꽝 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비를 뿌려줘요. 그게 장마전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 올 텐데 뭐 요즘은 장마가 저기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기상이변으로 요거 장마철 왔을 때 요 한번 일기예보 보실 때 요거 보세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표시가 나와 있는 요거 보이죠? 요런 식으로 표시 나와 있는 선이 이렇게 길게 그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한랭이고 뾰족한 게 둥근둥근한 게 온난이야. 근데 같은 쪽 방향으로 가다가 겹쳐졌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랭과 온난이 겹쳐진 거. 그 다음 반대쪽으로 오다가 겹쳐지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방향대로 겹쳐진 거. 이렇게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옆에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문제 푸시고. 자, 해보자. 자, 1번에 OX, OX죠. 2번은 자, 시베리아 양쯔강 오호츠크해 북태평양 기단이죠. 3번에 A는 기억사, B는 디귿1, C는 니은 2, D는 니은 4. 4번에 1은 2는 디귿, 3은 리을, 4는 기억. 자, 5번에 한랭이에요, 이거. 찬 공기가 밀어 올리고 있죠. 한랭. 전선면 급하고요. 구름, 저군형, 강수, 은하계성, 이동속도, 빠름, 통과 후 기온, 낮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됐니? 오케이. 84쪽은 우리 본 수업 시간에 하고요. 87쪽에 1번부터요. 13번까지. 자, 87쪽에 1번부터 13번까지 해보고, 해보자. 다 했죠, 이제? 채점하자. 자, 1번에. 자, 1번에 몇 번? 1번. 자, 2번은? 4, 2번. 3번은? 2, 2번. 4번은? 3, 4번. 4, 4번. 4요. 자, 4번에, 4, 4. 4번이죠. 네. 윤호야, 너만 불러. 저요? 5번에 3번, 3번, 6번에 1번, 1번, 7번에 2번, 2번. 여기서 질문. 7번이요. 7번에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이 크게 달라진다. 근데 한랭전선 지나가면 온도가 달라지게 되고 온난전선 지나가면 온도가 따뜻해지고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바람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바람의 방향도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구름이 껴있는 부분이 온난전선은 전선 앞쪽으로 구름이 껴있고 한랭전선은 전선 뒤쪽으로 껴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수에 의해서 습도 차이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2번이 돼요. 이거 네. 누가 질문했니? 네. 몇 번이라 했어? 저 5번. 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건 온난전선이죠. 그래서 온난으로 해줘야 되고요. 또 뭐야? 태평양 약간 이런 거 어디 나와 있어요? 뭐? 태평양 기단. 윤호야, 네? A 이름이 뭐니? A요? 뭐야? 시베리아. B는? 오. B. B요? 저 양쯔강. C는? 오츠크에. D는? 아. 뭐야? 태평양 그렇네. 뭐지지? 아. 됐니? 기다려라. 오케이. 자, 8번은요? 5번, 5번, 9번은? 2번, 어? 1번. 2번이라고? 야, 2번 봐봐. 1번 아니요. 2번 봐봐. 정신이 없었어요. 알아요, 쌤. 지금 반항하는겨? 아니요, 알아요. 그래. 찬물이 밑으로 가야 되죠. 자, 1번이죠. 10번은? 2번, 2번. 11번은? 2번. 아, 10번년이죠, 이거는. 뭐라고? 네, 4번이에요. 이거 무슨 전선인데요? 네, 이거 운남전선. 안 해요? 자, 온난전선이에요. 온난전선 앞쪽으로 무슨 구름이 형성돼요? 네, 치고형. 층운형은 아니, 한냉전선 뒤쪽으로 형성되는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 저군형은 한냉전선 뒤쪽이고 온난전선 앞쪽은 치고형. 층운형이에요. 네, 오케이? 이거 그래서 4번이고 또 12번은 2번, 2번, 13번은 2번, 3번. 아, 맞아요, 3번. 이거는 회색. 이거는 설명. 자 2번은 폐색이고요. 그쵸? 3번이 정답이 돼요. 이거 뭐였지? 정체전선에 대한 얘기야. 자 여기서 질문 없어요. 갑시다. 없니?